동네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 장성훈입니다. 지역 살림을 맡길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 이제 투표는 국민의 표현 방식이자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는 국민의 생각을 담은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이유에서 정책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성공 여부도 바로 정책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총 5회에 걸쳐 각 정당 정책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정당과 유권자, 후보자들이 동시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김세현 소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그 바른정책연구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른정책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바른정책연구소를 소개해 드리려면 바른정당에 대해서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바른정당은 사상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보수정당이 보여왔던 기득권을 감싸는데 매몰되어 왔던 그런 행태적인 면, 그리고 정책 노선에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동안 너무 전통적인 이 원칙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사회 다수 구성원들의 여망을 외면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이런 이 큰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그리고 지난해에 있었던 탄핵 정국에서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새롭게 정립을 해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이고요. 다만 안보 상황이나 외교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기존의 보수 정당이 견지해왔던 그런 입장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즉 대북 억제력을 기초로 하고 또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자주국방력 건설을 기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그동안 선택지가 부족하셨다면 이제는 충분히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보수정당으로, 개혁보수, 중도보수정당으로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정책 노선을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른정책연구소의 역할인데요.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이것이 일부 전문가들만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바른정당의 정책 아젠다, 정책의 틀을 연구하고 구체화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시민들과 정당 간의 소통이 그동안은 동원 체제 정당의 성격에 머물면서 정당의 행사에 당원들이 동원되는 데 주로 이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데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의 정당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당의 정책 플랫폼을 통해서 입법과 예산으로까지 연결시키느냐 하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정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해오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보다는 동네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실제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생활형 공약들이 많이 제시가 되잖아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동네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채택한 자체가 우리 정치 발전에 있어서 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영문에서 이제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번역돼서 쓰여 오던 것을 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특히 공동체에 대한 관념, 의식이 많이 약화된 요즘 가장 내 이웃에서부터 바로 동네에서부터 이런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이 원리를 실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선거에서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려보자면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초의회 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상당히 그 유권자의 어떤 그 인구나 또는 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큰 편차였기 때문에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어떤 공약 수립과 지원은 중앙당에서 같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대신에 이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또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공약은 중앙당에서 직접 만들어서 공급해드리는 형식보다는 저희가 청년정치학교를 바른정책연구소와 또 바른정당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 30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 이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밀접한 그 생활 이슈들을 발굴해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 경우에는 학교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단독으로 되지 않는다면은 구 예산, 시 예산 또는 어떤 국비가 필요하다면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해서 어떠한 예산을 만들어내겠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의 치안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CCTV를 구청이나 또 경찰과 협조해서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든지 이런 식의 아주 피부에 닿는 공약들을 개발하는 방법론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에 입각해서 저희 당에서 내는 후보들이 이런 지방선거에 좋은 공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동네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지역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지금도 시행 중인 사업들 중에서 행복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주제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고 그 활동 성과를 보고서 필요한 만큼 예산 지원이 추가적으로 되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스스로 어떤 이 공동체 주인으로서 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이런 주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자 우리 동네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어떤 지역 개선 사업의 주체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지역 행정의 플랫폼까지도 이 정책 플랫폼과 연계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그 어떤 아젠다를 부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각 정당들은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아젠다를 선정을 하고 부각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바른정당에서는 어떤 아젠다를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그 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방식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것이 전국 동시에 약 3,500개 되는 이 그 각 자치 단위의 의회나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것이 이 중앙 정치의 차원으로 좀 이 성격이 변모되어 버리는, 변질되어 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 집 바로 옆에 일어나는 내 가족과 이웃들의 직결되는 이런 삶의 문제들을 다뤄야 할 선거가 중앙 이슈에 매몰돼 버리는, 그래서 소위 줄투표를 하는, 즉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까지 똑같은 기호를 그냥 다 찍어버리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어떤 다양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유권자들께서도 좀 더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방선거에 가장 어떤 중요한 아젠다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분권에 관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에서 분권 개헌 방침을 강력하게 천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회 개헌 특위의 논의 과정을 보면, 근데 그 대통령은 지방 분권 개헌을 연방제 수준으로 구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이런 보다 과감한 지방 분권이 가능하려면 개헌이 돼야 되는데, 개헌 논의 자체에는 외양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의지가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표리부동하지 않은 진지한 개헌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고,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지방 분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선거를 임하는 저희의 가장 분권 차원의 핵심 아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그 지방 분권 확대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지방선거에서 지방 분권 확대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국가 운영 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타 이 재정 건전성 문제, 즉 공무원의 일방적인 증원, 그것이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면 320조의 이 세금 부담이 국민들께 특히 미래 세대에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부담이 되는 이런 문제, 또 최저임금을 인상을 할 때 이미 뭐 언론에도 지금 발표가 됩니다만은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생을 안 쓰고 무인 결제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임금 일자리를 그나마 지금 존재하던 것을 아주 빠른 속도로 없애는 정책을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국민의 의견이 얼마만큼 잘 수렴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정책이 얼마만큼 국민의 생각들이 잘 녹여져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뭐 정책 선거가 핵심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일단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이렇게 깊어진 것은 최근에 이 국회 보좌진 이제 8급 보좌진 증원 문제에 대해서 바른정당에서는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오래도록 논의한 국민 삶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렇게 그 바로 눈앞에 이런 국회나 정당들의 이익이 되는 것은 바로 취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 견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은 미연에 방지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한번 잠시 들어보자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논의의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나라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최적의 판단을 잘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 예를 들면 국민 발안제나 또는 국민 소환제 같은 이런 제도들을 헌법이나 법률 속으로 더 과감하게 도입시키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그 제안을 드려보자면은 공론화위원회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 그것이 광장에서 목소리가 분출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이 현상을 바꾸는 데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이 대안을 만들어내고 정착시키는 데까지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국회 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대의민주주의 기관과 충돌되지 않는 이런 또 하나의 협치의 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 속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지고 오되 정당 간의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 징계안 같은 것이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오면은 이것이 거의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않고 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나 선거구제 획정이라든지 또 정당 개혁이라든지 국회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국민 직접 참여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책 검증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실제 선거에서 좋은 공약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그 좋은 공약을 선택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늘 우리 선거를 보면 뭐 헛공약이다, 뭐 공약 남발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공약을 선택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매니페스토 운동이 상당히 확산이 되어서 그것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는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거의 일반화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든지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약 준비를 하고 또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기본적인 그 절차로까지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좋은 공약이라는 것은 이행이 반드시 되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인데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낮아야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의욕적인 공약은 또 실제로 이 공약 이행의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잘 찾아서 후보들이 그런 좋은 공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것을 정량 평가에만 맡길 경우에 즉 기계적으로 계량화만 해서 공약 이행률 이렇게 결과를 내서 공표를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달성이 용이한 그러니까 이미 거의 다 돼 있는 공약들을 위주로 발표를 해서 이런 그 점수를 잘 따기 위한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 국민들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제대로 된 후보, 제대로 된 공약을 택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관찰, 고민, 비판 이런 부분들이 함께 따라줘야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 정당들이 이행 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것,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 이것이 조화롭게 만나야지만 이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예, 각 정당에서는 당연히 그 후보들을 정당의 이름을 걸고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공약의 이 실현 가능성, 또 타당성, 또 소요되는 예산의 어떤 규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최대한 검증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또 최종적인 판단의 몫은 우리나라 주인이신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정당과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정책 선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정책 선거라는 것도 올바른 선거 문화의 정착으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그리고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해서 우리 정당 그리고 후보자 유권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의 선거 문화가 2004년 선거법 개혁 이후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연되어 있었던 금권 선거, 불법 선거, 또 흑색 선전에 의한 선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진국으로 진정한 그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유권자들께서도 이런 요소들을 발견하시는 즉시 선관위에 연락을 하셔서 바로잡는 노력을 함께 해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털어낸다면 이제 그 대안으로 남는 것이 바로 정책 선거라고 봅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은 이 후보자들이 이 전국 단위에서 이 일관성 있게 가져갈 자기 정당의 정책들을 기본 정책들을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개별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좀 과도한 부분은 또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후보들은 다른 후보 경쟁 후보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자기 지역의 피부에 닿는 생활 속의 이슈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것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하던 아니면은 그것을 이 중앙 정부나 이 국회와 연계해서 어떤 풀어낼 수 있는 다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든 이런 이 노력들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책 선거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선거 때 선거 홍보물을 잠시 보고 또는 이런 현수막을 한두 번 보고 그 이미지나 인상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내 대표자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내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더 정책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정당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클럽 운영 또 시민교육, 정치 시민교육의 과정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권자의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도 말씀해 주셨고요. 각 정당 후보자들이 생활 속 이슈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도 더불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유권자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관위에서 정책 선거를 그리고 동네 민주주의를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 지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적 인식이 또다시 한 차원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즉 정치인들에게만 정치를 맡겨둬서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뒤늦은 이런 후회를 하시게 된 경우가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정치를 가까이서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또 따끔하게 비판을 해 주시고 또 정당에 많은 참여를 해 주셔서 보다 우리나라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더 나은 품질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김수현 소장과 함께 바른정당이 어떻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바른정당의 지방선거 핵심 아젠다는 지방 분권의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의 강화, 동네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 확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구체적 공약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주인된 권리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가 다 함께 만드는 정책 선거가 뿌리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김수현 소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